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도록 다시 진상규명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 바다, 놀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아름다운 섬 제주. 그리고 큰 슬픔을 딛고 일어선 제주. 이번 시간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소재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해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곳 북초등학교입니다. 47년 3월 1일 통일 독립을 이루고자 한 사람들은 3.1절을 맞아 학교 운동장에 모여 관덕정 쪽으로 행진을 이어갔고, 어린아이가 말발굽에 치이는 사고는 경찰의 발포로 이어져 민간인 6명 사망, 8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제주도민은 직장에,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저항했고, 미군정은 제주를 붉은 섬으로 규정했어요. 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 중지, 50 총선거, 그리고 단독 선거 반대, 통일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삼고 무장 투쟁을 일으켰어요. 이 혼란함 속 무차별 검거 작전으로 토벌대와 무장대 갈등이 54년 9월까지 이어졌어요. 이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은 초토화 작전, 예비검속 등으로 희생당하게 됩니다. 정부 진상 보고서는 희생자 수를 25,000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랍니다. 선생님 동아리 친구들이 직접 진행한 인터뷰와 제작 영화를 통해 4.3을 이해해봅시다. 인천에서 온 학생기자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팀장님과 인터뷰를 하게 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제주 사람이 생각하는 4.3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4.3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좀 많이 있겠죠. 아직도 홍보가 네. 안 돼가지고. 네. 예, 4.3은 그냥 제주 사람들끼리 한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막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살려고 폭도 아닌 폭도가 생겼고, 중간에서 산에서 막 총 쏘면서 밑에 내려와서 밑에 올라가면서 막 총 쏘니까 서로가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너는 할 것 없이 다 죽고 하는데, 제주 분들은 그래도 4.3이 너무나 억울하고, 예, 그래서 했는데 육지 분들 볼 때는 안 겪었으니까. 여기는 사돈의 8촌, 4촌, 6촌 안 걸린 데가 없거든요. 걸렸어요. 예, 한 집만 넘으면 무조건 다 거의 다 90% 이상 다 걸려가지고 했는데 육지분들, 제주도민의 그 아픔을 육지분들은 아직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말로는 듣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도 4.3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제주 4.3 사건 이후에 어떤 일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공무원도 못했고 절대 취직도 못했는데 차차차차 풀려가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냥 평등한 그냥 국민처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이제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게 다 말할 수 있고 자유로운 행동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제주 4.3 사건에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든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그냥 농민들, 그냥 일반 국민들, 도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총 쏘고 하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우리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바로 속에 숨어 있는데 이제 막 폭초도 잡으러 온다니까 막 숨어 있는데 불을 지르니까 하루 제사가 38군데 있어요. 38명이 초등학교에 그냥
딱 들이다가 그냥 총 팍팍팍 쏘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그 당시에 살아가지고 좀 꿈틀거렸대.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 멀리서 봤는데 또 칼로 그냥 팍 비벼가지고 2번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시민들이 죽어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고 네. 우리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으니까 우리 제주도민으로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았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꼭 기억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우선 작가님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제 소개요? 네. 그 인사부터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권윤덕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림책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오늘 그 김영수 도서관에 그 강의가 있어서 왔는데 여러분들 뵈서 너무나 반갑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책 나무도장에 대한 책도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그 꽃할머니를 그리고 나서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베트남 여성하고 이라크 여성이 이렇게 독자를 쳐다보는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릴 때는 이제 이게 꽃할머니 책이 어쨌든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갔던 참전 군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했던 잘못, 베트남에 가서 했던 잘못, 이런 것들을 그림책으로 그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게 가해자의 자리로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게 이 나무도장이에요. 이 나무도장에 보면 주인공은 물론 그 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한 3명 정도 중심 인물이 나와요. 그 엄마가 나오고 실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외삼촌이 경찰이에요. 제주 경찰이고, 그리고 실이 의 가족이 학살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자리에 소개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떤 그 자리에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 외삼촌을 통해서 조금 여기서 가해자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그 베트남 전을 다룬 용맹호라고 하는 책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제주 4.3을 다룬 책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드려도 될까요? 작가님이 이렇게 책을 쓰게 되신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글쎄, 맨 처음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010년에 어쨌든 그 평화그림책이 계기가 돼서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 사회의 그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지 견뎌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주에 오면 제주 4.3 이야기 해달라, 광주에 가면 광주 5.18 해달라. 또 그때 이게 2016년에 나왔는데 그때 세월호가 그때 터지면서 또 학생들은 또 세월호 얘기해달라, 이렇게 그 아픈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저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권 한 권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꽃병 굉장히 이쁘게 들고 계신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천 영도에 있는 인천 영고등학교에서 온 3학년 김은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하는 이 행사 전에 제주 4.3 사건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저희가 그래도 육지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역사 동아리 친구들이니까 맞습니다. 4.3에 대해서 아는 게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올리는 거는
4.3하면 일단 억울한 희생, 사상자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행사를 지금 2일째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그 4.3 평화공원에서 이사장님이 한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사장님이 이제 제주도 4.3 사건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 사상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제주도가 있는 게 그런 슬픈 역사를 담은 제주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슬픈 역사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주도가 지금까지 멋지게 번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 4.3 사건은 슬픔의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극복의 아름다운 역사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그런 점을 더욱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주도 학생들한테 저희가 직접 물어본 건데 이 학교에서 현재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로 받고 있나요? 그냥 제주 4.3 사건이라는 특정 교육을 따로 하진 않고요. 그냥 교과서, 그냥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고 재학 중인 양근혁이라고 합니다. 2학년입니다. 혹시 그 가족 중에서 그 유가족이 있나요? 유가족이 있으시나요? 외가 쪽에서는 저희 조부모님의 아버지 그리고 친인척 분들과 형제분들이 돌아가신 경우고 친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가족분들한테 제주 4.3에 대해서 이제 들은 바가 있나요? 들은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가에서는 다 돌아가셔서 듣지 못했는데 친가에서 얘기하실 때 잠깐 들었는데 저희가 무장단체라고 했을 때 총을 들고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총을 든 건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죽창을 갖고 해서 낮에는 경찰들이 와서 못 살게 들고 저녁 되면 또 무장단체가 죽창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이는 걸 보셨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잘 모르던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육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 4.3과 이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제주 4.3 사건의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생각의 차이라면은 뭐 보고 배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주 4.3은 아무래도 저희 역사이고 대부분 제주도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가족이라면은 그 가족 중에 유가족이 한 명씩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주도민들한테 좀 더 와닿고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 4.3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남북 이념 체제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발전이 돼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강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도록 다시 진상규명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크게 해주시죠. 서귀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정휘윤이라고 합니다. 네, 그 혹시 부모님이나 또는 조모모님 이게 조상분들께서 이제 전해져오는 4.3 관련 이야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4.3 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네, 좀 간단하게만. 그분도 이제 똑같이 그냥 박쥐를 묶여서 이제 끌려갔어요, 군인들한테. 근데 이제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총을 맞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운이 좋게도 허벅지에 맞아서 살아서 이제 몰래 산으로 도망쳤거든요. 네. 근데 그 산에 도망쳤는데 또 이제 여분의 군인들이 이제 쫓아와서 또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이제 죽이셨죠. 그렇게 돌아가셨죠. 제주도에 사는 학생이 인천 학생들에게 지금 묻고 싶은 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3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는 살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은 4.3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저에게 약간 스토리텔링을 저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재님이 동아리 친구들과 영화를 만들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제주 소년 현우는 어느 날부터 귀에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 있음을 알게 되면서 현우의 내면에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영화를 감상해 볼까요?